어우,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어가지고 빨리 쳐야 될 것 같아요. 오, 비. 가방이 난해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디야? 아, 뜯기기구나. 비가 부슬부슬한데 맞을만 하기는 하거든요. 수동 펌프가 들어있는데 오늘 자동 펌프 쓸 거고요. 부들부들 기분 나쁘겠어요. 비 많이 온다. 안 되겠다. 스쳐 지나가는 비는 맞긴 한데 비 양이 많아졌어요. 아, 우비 안 입을라 했는데 우비 입어야 되네. 아, 우비 입으면 엄청 더운데. 이 우유도 새 우유입니다. 매드도 캠프에서 저번에 보내주신 건데 이제야 있거든요. 안에 망사 없네. 망했다. 없겠는데.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도전. 여기 적정 공기압이 6에서 7이거든요. 한 6 정도까지 넣어 볼게요. 근데 이게 형태를 좀 잡아야 돼서 바로 안 넣고 이 형태가 좀 잡히면 멈췄다가 다시 넣겠습니다. 6에서 7까지 넣으라 그랬으니까 6.5 맞추고 일단은 넣어 봅시다. 지나가는 비였는데 조금만 기다릴 걸. 괜히 비 맞았어요. 비 온 지 한 3분? 우위만 괜히 꺼냈네. 아이. 자, 바람이 들어가는 거 한번 봅시다. 생각보다 폴대가 많아요. 얘는 지붕에 X 크로스 있고 그 다음에 바닥면도 있고 하니까 폴대가 많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꿈틀꿈틀하고 있죠 지금. 이 데크 크기가 지금 3.7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쪽을 오링을 여기다가 그냥 꽂아 버리려고 그랬는데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데크 바깥쪽으로 얘가 지금 떨어지게 설치를 해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네. 데크 바깥까지 나가야지 팩다운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다. 근데 요 데크가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지. 일단 여기 하나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바깥에다가 팩다운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데크가 안 맞아. 자, 이제 마무리 바람 넣어서 형태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는 팩다운을 해야 되나? 밖으로 나가면 팩다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부에 벨크로가 있어요. 총 4개 벨크로가 있는데 찍찍이가 있거든요. 저희가 좀 느슨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형태를 잡아야 되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느슨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벨크로를 떼고 끝에 이런 버클들이 있죠. 이런 버클들을 싹 제거를 하면 천장을 아예 뜯어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타이트하게 돼 있으면 바람 넣을 때 잘 안 들어갈 거예요. 키 작으신 분들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180인데 딱 이렇게 하면 손이 닿거든요. 그래서 깨끗바를 해가지고 붙였어요. 그리고 저 위에는 나중에 어떻게 올라가서 치지? 바람 좀 빼야 되나? 형태는 다 잡았으니까 바람을 좀 빼고 저거 내려서 선풍기도 달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절대로 제 키가 안 닿거든요. 근데 지금 선풍기는 걸긴 걸어야 돼. 근데 제가 받치고 올라갈 게 없어요. 저 딱딱한 박스 같은 게 없어가지고 테이블 밟고 올라가면 내 체중은 못 이길 것 같고, 그래서 얘를 낮추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좀 낮춰봅시다. 잡으면 되지. 아이고, 잡았다. 자, 그리고 절로 가. 저 삐 소리 들리시죠? 저 끝에 빨간색으로 가마 밸브가 들어있거든요. 한 6.5 정도가 싹 넘어가니까 가마 밸브에서 소리가 났어요. 소리 나면 놀라지 마시고 저거 살살 풀어서 소리 안 나게끔, 그러니까 압력을 빼주시면 됩니다. 안에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요, 폴대, 그리고 천장, 스킨 있죠? 그리고 양 사이드 막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자, 그건 아직까지 치기 이르고, 기본 구성품으로 팩이 있어요. 팩은 알루미늄 팩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안 쓸게요. 제 거 원래 가지고 있으니까. 뭐 품질이 나쁘진 않은데 좀 짧고 약간 말랑말랑하고 가벼운 경량 재질입니다. 이 파쇄석에 박다가 이거 아마 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생략. 그리고 그냥 일반 삼각 스토퍼가 달려있는 가이라인이 들어있는데, 요 가이라인 포인트가 기둥마다 2개씩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일일이 하나씩 잡으면 귀찮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2개를 그냥 묶어가지고 한 번에 잡아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비 올 것 같네. 이 2개가 이렇게 되게끔 잡아주는 거죠. 요거는 제가 TP 텐트 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썼는데, 이렇게 그냥 대략 매듭을 지어주면 됩니다. 아, 또 비 온다. 도망. 나이스. 위에서 내려 꽂는 거라서 그나마 낫습니다.
아이고, 가이라인 좀 다 만들어 보자. 비 오는 김에. 순식간에 어두워졌는데 지금 4시밖에 안 됐습니다. 벽체 가방이 또 텐트 하나 가방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이게 풀세트를 캔빌에서 다 보내주셔가지고 이렇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많이 살 필요는 없거든요. 뭐 필요에 따라서 TPU를 또 전면을 다 두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와, 스킨이 어마어마하다. 이 계절별로 이 본체 가방에다가 얘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들고 다니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가방이 이따시만한 가방이 2개나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본체 가방이 크거든요. 거기다가 여름철 버전, 뭐 겨울철 버전 이렇게 나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다가 일단은 채웁시다. 지금 데크 밑으로 얘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조금 더 높이 있어요. 실제로는 한 이 정도 느낌이겠지. 이 정도 느낌. 저는 키가 닿아요. 근데 키 작은 사람들은 요거 바람을 좀 빼놓은 상태에서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자, 월 설치들은 끝났습니다. 여기는 메쉬하고 솔리드가 같이 되어 있는 월이고요. 여기는 메쉬만 되어 있는 월, 여기도 메쉬만 되어 있는 월입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제가 이게 또 중간에 지퍼가 있는 줄 알고 이쪽 방향으로 치긴 했는데, 여기는 중간 지퍼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가림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떼야 될 것 같아요. 뒤에서 바람이 들어오는데 얘가 출입을 하려 그러면 이쪽으로 밖에 못 나가거든요. 그럼 저 버클을 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가림막이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를 어느 쪽으로 가릴 거냐면 이쪽으로 가려 놓겠습니다. 여기 천정 부분의 스킨을 보면요, 여기가 지퍼 라인이 2개가 잡혀 있어요. 보죠? 안에 하나 있고 바깥에 하나 있잖아요. 이중으로 이렇게 지퍼를 처리할 수 있는데, 저렇게 메쉬로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처럼 앞이 털려 있어 가지고 앞에 아무도 안 지나다닌다 하면 상관없는데, 저걸로만 돼 있으면 밤에 또 안이 들여다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는 창도 있지만 메쉬와 스킨이 같이 되어 있는 창도 있어요. 이걸 쓰면 또 말아서 올리면 되는데, 만약에 스킨만 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모기가 들어오는 게 싫고 해는 막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 봤습니다. 자, 요거는 중간에 지퍼도 없고요, 그냥 사이드예요. 사이드. 이 사이드를 어닝처럼 달 수가 있어요. 지퍼가 하나 더 있으니까. 바깥에 한번 쭉 달아가지고 저 양쪽 끝 있죠, 양쪽 끝을 폴대를 연결해 가지고 팩다운을 해서 세워도 되고, 아니면 밤에 잘 때 이렇게 늘어뜨려도 됩니다. 위에 어닝처럼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앞에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솔리드월은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겨울에는 이 일반 솔리드월을 겨울용으로 쓴다, 뭐 그것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답답하잖아요, 그죠? 밖이 안 보이면. 그래서 저는 이 솔리드월 일반 스킬, 이게 사이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닝처럼 활용하셔라, 이게 좀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는데 빗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누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누수가 생기네요. 여기 안으로 타고 흐릅니다. 지금 뚝뚝뚝뚝. 똑같은 위치인데 여기는 누수가 없어요. 여기도 같은 위치인데 누수가 없고, 여기도 누수가 없는데 저쪽에만 누수가 생기는구나. 어젯밤에 비가 꽤 많이 왔습니다. 아침이 됐고요. 어닝을 펼쳐놨던 이쪽은 뭐 안에 비가 들치거나 하는 거는 당연히 없었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안 불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메쉬 부분이나 이런 윈도우 부분도 안에 뭐 비가 들이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메쉬를 타고 쭉 비가 흘러내렸습니다. 발수력은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지금 물이 쭉 맺혀 있는데 이거 한번 내려볼까요? 네, 물이 잘 타고 오릅니다. 해가 뜨면 이제 좀 말려주면 될 것 같고, 천장 지붕에도 조금 맺혀 있는 상태이긴 해요. 뭐 어저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데크가 딱 30cm 정도 모자라 가지고 이쪽에 바닥 쪽에 있는 빔이 데크 바닥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 밑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쪽 다 설치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분이 영상에서도 좀 티가 나죠. 이게 살짝 기울었어요. 이제 이쪽으로 약간 텐션을 더 많이 줘서 당겨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약간 기울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약간 사다리꼴로 지금 펼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면적이 직사각형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밑에가 약간 울어서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약간 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보면 이게 다 안 닫힌 부분들이 많아요. 원래는 이 월들이 여기 찍찍이가 보이잖아요. 찍찍이로 서로 이렇게 따닥따닥 다 붙어야 되거든요. 빈틈없이 메꿔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빔이 양쪽으로 퍼져가지고 그까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바닥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쳐버렸습니다. 다행히 저 틈새로 어저께 모기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너 텐트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소파에서 바로 잠을 잤는데, 모기는 안 들어왔어요. 완벽하게 쳤으면 좀 좋았을 건데요.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네요. 다음번에 칠 때는 좀 제대로 된 바닥에서, 뭐 데크가 없었다면 좀 더 정확하게 쳤을 건데 좀 그러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형태는 탑쉘하고 그냥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 스킨이 바로 딱 붙었다 그러면 이 폴대 기둥도 안 보였겠죠. 그럼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에어인지 그냥 폴대로 친 건지 뭐 구분은 안 될 정도로 그냥 탑쉘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감은 상당히 좋아요. 얘가 4 곱하기 4 그리고 높이가 2.8인가 되거든요. 굉장히 공간감이 좋습니다. 이 4 곱하기 4 공간을 그냥 다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저께는 여기 에어쇼파도 가지고 왔는데, 에어쇼파에 뒤에 잠잔다고 등받이는 지금 좀 바람을 빼놓은 상태고요. 에어쇼파 놓고 그 앞에 4유닛짜리 테이블 하나 놔도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남죠. 오늘 저는 혼자서 솔캠으로 왔는데, 솔캠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고요. 안에 테이블 놓고 의자 놓고 한다 치면 한 10명 정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굉장히 공간이 좋아요. 천고가 높아서 그 점도 마음에 들고, 위에 보면 선풍기 하나 걸어놨죠. 저기 보면 빔을 스킨하고 묶어주는 버클 같은 것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실링팬 하나 묶어놨고, 그리고 이 스킨, 천장에 있는 스킨이 상단에 있는 빔과 연결되는 거는 여기에 찍찍이로 처리가 돼 있어요. 4군데 다. 여기 부분, 중간 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버클로 묶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4군데 다 있어요. 빔 두께도 상당히 지금 두껍거든요. 한 정확한 스펙은 제가 상세 페이지를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옆에 있는 빔 그리고 상단에 있는 빔 전부 다 두께는 똑같은데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이게 쭉 내려와서 바닥에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블랙으로 다 처리가 돼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이 에어빔이 회색으로 되어 있고 또 스킨 컬러로 감싸서 일부분이 막 회색이 보이고 하는 것들이 디자인상으로 볼 때 조금 예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얘는 스킨 자체도 블랙이고 빔 자체의 컬러도 블랙이고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통일감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자재들도 다 그냥 블랙 썼어요. 블랙 아닌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는 면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이니마 소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혹시나 바닥에 닿는 부분에 이 폴이 뭐 바세석이라든지 뭐에 이제
뾰족한 데 찔려가지고 뚫리는 걸 방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을 넣는 밸브가 총 3개가 있거든요. 설치를 할 때는 이 밸브 중에 하나만 열고 나머지는 다 잠궈 주셔야 되고요. 이중 구조의 바람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밖에 요걸 열어도 바람이 안 빠져요. 이거 열고 공기를 주입하고요. 그리고 바람을 뺄 때는 밖에 있는 요 부분을 한번 돌리면 되는 그런 구조의 이중 밸브입니다. 여기에 빨간색이 하나 있거든요. 얘는 감압 밸브입니다. 에어가 많이 차면 여기서 삐 하는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알아서 빠지게 돼 있어요. 월은 이렇게 지퍼로 열릴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스킨을 열 수가 있죠. 열면 밖에는 메쉬고 안에는 솔리드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커트 처리가 잘 돼 있어요. 겨울에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스커트 처리가 돼 있고, 원래 이 부분이 이제 묶는 부분이 이 밑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다 버클 스트랩으로 돼 있어요. 위에도 있고 총 3군데, 하나 둘 3군데에 이 스킨을 묶을 수 있는, 기둥에 묶을 수 있는 버클 스트랩이 양쪽 다 있고요. 그리고 천장 부분에도 하나 둘 3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을 설치할 때 버클 스트랩을 3, 3은 9, 9개 정도 설치를 해야 돼요. 그게 약간 좀 번거로운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킨과 스킨은 서로 결합을 할 때 여기 있는 찍찍이 벨크로를 이용해서 서로 이렇게 붙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기둥에 이렇게 2개의 가이라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가이라인 포인트에 간섭을 받지 않게 이 부분이 이렇게 분리되게 만들어 놨어요. 요게 이제 실제로 묶일 때는 이렇게 해서 2개가 딱 붙겠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캠빌 브랜드를 처음에는 고동 텐트부터 내돈내산을 해서 그 이후로는 이 브랜드하고 조금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새로 출시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을 제품 협찬을 받아가지고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빌 브랜드 저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성비도 좋고 제품력도 좋다, 좀 놀랄만한 그런 제품들이 자주자주 출시되는 브랜드라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이 사갓 에어, 지금 제가 2박 3일 중에서 이틀째 오전인데요. 지금 상당히 더워요. 이 안보다 바깥이 더 시원합니다. 메쉬로 이렇게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오는 게 조금 제한적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타프를 쳐놓은 자리가 땡볕자리입니다. 그늘자리도 있는데 일부러 여기 한번 해봤어요. 땡볕자리 있어요. 위에서 햇볕이 쫙 내려쬐니까 덥습니다. 그리고 위에 실링팬 돌아가는데 더운 바람 나옵니다. 그래서 안에서 지금 땀을 줄줄 흘리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좋은 말 해줘야 되잖아요. 협찬 받았으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협찬을 받고 좋은 관계 있기는 하지만 단점은 말해야 된다. 너무 또 단점 얘기 안 하면 저것들 짬짬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장점만 얘기를 해버리면 제 말을 믿고 샀던 사람들 중에서 파파스 캠핑에서 이런 얘기 왜 안 했을까 하고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의 그 리뷰가 신빙성을 점점 잃게 되겠죠. 물론 최근에 제가 단점을 잘 얘기 안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캠핑 용품들이 상향 평준화가 돼서 별로 단점이라고 언급할 부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억지로 쥐어짜서 단점을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점이 없으면 그냥 단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사가되어 할 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구매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잘 들어보시고요. 이게 파파스 캠핑의 개인적인 어떤 취향 때문에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제품의 단점인지는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폴대를 세워서 타프를 치고 거기다가 지퍼를 달아가지고 윈도우를 치는 스타일들, 타프쉘이라고 하죠.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됐어요. 예전에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타프쉘을 쓰면 좀 올드한 캠퍼다, 캠핑을 오래 했구나, 그게 보면 이게 솥불 모양의 이게 뭐 있고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브랜드들이 조금 오래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트렌드는 아니니까. 근데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뭐 헥사라든지 렉타라든지 지퍼를 달아가지고 메쉬망을 떨어뜨리고, 또 메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퍼로 메쉬를 열 수 있고 뭐 그런 타프쉘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도 캠빌 제품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브랜드의 타프쉘 제품을 써보고 리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갓 에어도 어떻게 보면 타프 쉘의 개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얘를 쓸 때도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약간 귀찮을 듯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어저께 비가 오는 날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애매하게 피칭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얘를 쳤습니다. 사갓 에어를 쳤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팩다운 4개 그냥 해버리고요. 바람 넣으면 그냥 끝나요. 물론 제가 얘를 어저께 처음 써봤기 때문에 펼쳐서 사각 모양을 반듯하게 만들고 팩다운을 하는 그 위치를 찾고, 그리고 바람을 이게 넣고 빼는 구멍이 3개나 있어요. 얘는 그거를 다 잠그고 하는 시간이 약간 걸렸는데 어디 있는지 이제 위치 파악을 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자, 바람 뺑 넣어가지고 팍 세웠습니다. 이까지는 일도 아니야. 그러면 타프 설치는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만 쓰면요, 저는 폴대를 세우는 타프를 이제 안 쓸 겁니다. 너무 편하거든요. 부피가 조금 크긴 커요. 가방이 있다시만 해. 근데 펼쳐놓고 팩다운 4개 하고 바람 넣으면 끝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저는 얘를 계속 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제가 이너 텐트를 어저께 안 들고 왔습니다. 이너 텐트 왜 중요하느냐, 일단은 잠잘 때 여름에 벌레들 막 들어오거든요. 모기도 물고. 근데 어저께 이너 텐트를 안 들고 왔어요. 결국은 소파에서 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너 텐트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기가 안 들어오게끔 사방에 모기장을 다 둘러야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비가 왔어요. 비가 안 들치게 또 사이드월을 다 쳐야겠죠? 자, 사이드월을 4개를 달아야 됩니다. 지퍼로 위에 찍찍 달아가지고 늘어뜨리는 것까지는 일도 아닙니다. 정말 쉬워요. 근데 얘네를 이제 지퍼로만 힘받기는 어려우니까 텐션을 위해서 버클로 묶어야 됩니다. 상단에 버클 3개 묶어야 되고, 기둥에 버클을 하나, 둘, 셋, 4개를 묶어야 돼요. 4개, 4개, 3개. 합이 몇 개입니까? 11개입니다. 패널 하나가 11개가 들어가요. 버클 묶는 게. 그걸 4개를 쳐야 됩니다. 44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에 찍찍이를 붙여야 됩니다. 이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렸어요. 어저께 비도 오고 덥기도 하고 좀 짜증났습니다. 전체 다 이 모양을 만드는데 시간을 보니까 2시간 걸렸더라고요. 처음 치니까 그랬겠죠. 다음번에 평평한 바닥에서 텐션 잘 받아가지고 치면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겠지만, 얘를 막 30분 안에 끝낸다? 요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 이게 단점입니다. 패널들을 붙이는 순간 에어 타프의 편안함이 쉘터로 변신되는 순간은 사라집니다. 어느 계절이든 뭐 겨울이 되든 여름이 되든 상관없어요. 딱 사라집니다. 자, 얘를 그냥 나 타프 치기 귀찮아, 팩다운하고 스티링하고 너무 귀찮아, 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사갓 에어 이 본품만 딱 사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캠핑에 꽃이 핍니다. 이거보다 쉬운 거 없어요. 뺑 바람 넣어서 하나 탁 올리고, 잠자는 공간도 뺑 바람 넣어서 하나 탁 올리고, 끝! 너무 쉽죠. 자, 그런데 얘를 쉘터로 쓰겠다 하는 순간부터는 사람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았어요. 사가되어 기대를 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니까 곡해하지 마시고요. 할 말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일일이 하나씩 보여줘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마 여러분들도 동감하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에어 제품을 쓴다라고 하면 포기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타프로만 비교를 해봅시다. 사실 비교 대상이 없어요. 캔빌에서 만든 이 사갓 에어가 타프로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이런 형태로 최초로 나온 거고, 아마 다른 브랜드에서도 따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상세 페이지 보니까 이거 특허 같은 거 막 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을 쉽사리 또 따라서 만들지는 못할 것 같은데, 뭐 특허란 거는 빈 구석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아마 유사한 제품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잘 만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퍼, 사이드월을 다는 지퍼가 이중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면을 달고 그 위에 어닝처럼 사이드월을 한 번 더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의 확장이 굉장히 넓어져요.
좌우로 하나씩 달았다 그러면 얘가 최소 7m, 8m, 7m 정도까지는 뻗어 나갈 겁니다. 더 뻗어 나가, 7m. 한 7m 정도는 양쪽으로 더 뻗어 나갈 수 있어요. 예, 공간이 굉장히 넓은 노지라든지 아니면 사이트 크기가 큰 캠핑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타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7m, 8m급 타프가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 있기는 있네. 저기 좀 비싼 브랜드에서 만드는 그 타프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런 거를 보통 사람들이 잘 안 쓰니까 보통 한 4 곱하기 5 정도를 쓰잖아요. 네, 타프로만 쓰면 천장 4m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어닝 달아버린다 그러면 확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장점. 제가 봤을 때는 타프로 썼을 때 장점은 너무 많습니다. 팩다운 4개만 하면 끝납니다. 물론 바람이 부는 날 가이라인을 좀 잡아줘야 되는 게 있죠. 가이라인 잡아봤자 가이라인 4개 또 추가합니다. 그러면 총 8개 들어가요. 자, 팩다운 8개의 의미가 뭐죠? 헥사나 렉타를 썼을 때 윙타프를 제외하고 팩다운의 개수가 기본 8개가 들어가죠. 얘도 8개 들어가. 근데 바람 안 부는 날에는 팩다운을 또 폴대 할 필요도 없어요. 빔 기둥에 할 필요가 없어. 그럼 4개로 끝납니다. 바닥에 웨빙 딱이 있습니다. 어디에 팩다운 해야 될지 위치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가이드예요. 그냥 가이드. 정사각형 만들어 놓고 팩다운 하면 그냥 끝납니다. 바람 넣으면 바로 벌떡 일었습니다. 그걸로 끝. 얼마나 쉬워요. 요즘은 에어펌프도 무선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노지에서 전기 없을 때도 펌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타프 치기 싫어하는 사람, 각재에서 팩다운 하는 거 8번 땡볕에 땀 뻘뻘 내는 거 싫은 사람, 이거 무조건 가야 됩니다. 타프로만 썼을 때는. 자, 그런데 얘를 이리저리 활용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사이드월이라는 개념이 추가되면서 좀 복잡함도 추가된다. 그리고 그 복잡함이 시간의 플러스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1박 단박으로도 괜찮기는 한데, 또 캠핑장의 그 입퇴실 시간에 또 빡빡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2박을 잡아야지 뭔가 여유롭게 피칭하고 여유롭게 철수를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점들을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제가 귀차니즘이 많아서 그래요. 저도 캠핑을 오래 하면서 여러 가지 캠핑 장비를 다양하게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가 분명히 편한 건 있는데, 이 에어가 아닌 것들보다 불편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부피, 무게, 이걸 포기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아이씨, 그냥 이럴 거면 그냥 폴대 세워가지고 타프 칠걸, 이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팩다운을 하고 폴대를 세워서 치는 타프보다 무조건 편합니다. 이건 장담해요. 무조건 편해. 타프로서의 가치는 인정. 천고 높고 출입 편하고 다 좋아. 그런데 얘를 쉘터로서 쓰겠다 라고 하면 기존에 폴대를 세워서 타프를 치고 거기다가 패널을 연결해 가지고 모기장을 만들고 타프 쉘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 걔보다 더 불편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똑같다. 네, 그만큼의 불편함은 따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사실 때요, 나 이거 모기장으로도 쓰고 타프로도 써야지, 나중에 겨울 오면 사이드 패널 달아가지고 쉘터로도 써야지 하시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풀옵션 사지 마시고, 어차피 개별 구매가 가능하니까 일단 여름철에, 지금 여름이잖아요, 한 9월 10월까지는 벽체 없이 그냥 써도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쓰세요. 그냥 타프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느껴보고, 아, 여기 이왕 샀으니까 얘를 쉘터로 확장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패널 추가 구매, 그때 가도 늦지 않습니다. 요게 제가 만약에 협찬을 받지 않고 실제 구매를 했다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태양이 장렬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말랐고 뽀송뽀송해졌고 심지어는 뜨끈뜨끈합니다. 타프의 상단 부분이 블랙 코팅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 스킨이라 가지고 그나마 좀 덜 덥기는 한데, 지금 요 스킨 만져보잖아요. 네, 굉장히 뜨끈뜨끈합니다. 위아래로. 이거는 사이드 그늘막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블랙 코팅이 살짝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밑에도 후끈후끈합니다. 여전히 후끈후끈하고 지금 햇볕이 너무 세거든요. 여기도 다 말라버렸네. 비 왔던 것들은. 앞에는 지금 이렇게 걷어놔 버렸어요. 바람 통하라고. 모기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자, 내부 세팅 어제하고 다를 바 없고,
천장에 저렇게 실링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속도로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카메라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위에 열이 고이잖아요. 그 열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지금은 좀 뜨뜻한 바람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자, 이제 세부적인 것들 좀 살펴볼게요. 어저께 비가 많이 왔어요. 여기 부분에 제가 이걸 세게 당겨버려 가지고 여기가 약간 뜯겼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봉제 불량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이거를 강하게 텐션을 당기다 보니까 여기 뜯겼어. 여기서 어저께 비가 좀 샜어요. 줄줄줄. 여기는 제가 심실링 테이프라든지 뭐 매니큐어 같은 거 발라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는 뭐 비 새고 하는 것들은 없었는데 딱 두 군데, 여기 하나 그리고 반대쪽에 저기도 비가 샜습니다. 근데 저기 밑에는 뭐 짐을 놔두거나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또 상관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거 약간 손상돼도 AS 안 받고 그냥 쓰는 편이거든요. 자, 빨래 주렁주렁 여름 캠핑이죠. 조금 아쉬운 점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뭐 요렇게 위에 보면 매달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그죠? 저기에다가 실링팬 달아버리면 나머지를 뭔가 달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명을 달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가 따로 스트링을 하나 쭉 저까지 연결해 가지고 사람 키높이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다가 빨랫줄 같은 거 쫙 연결해 가지고 조명을 매달거나, 아니면 저처럼 여기 가로등 랜턴을 지금 쉘터 안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어저께는 조명을 사용을 했고, 모서리에는 이렇게 골재로 하나씩 비치해서 부분 조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햇볕이 확실히 많이 내려지니까 블랙 코팅을 좀 해놨어도 여기가 좀 덥기는 더워요. 그리고 겨울철에 가을철에 안에 화목난로 피울 수 있도록 이 위에 연통 빠지는 부분도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출입구가 어디라고 이렇게 좀 말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밑에 보면 이렇게 에어 빔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11자로 양쪽에 있거든요. 요게 드나들 때 발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없는 부분이 스트랩만 돼 있거든요. 웨빙만 쭉 돼 있어서 요 부분하고 저 가이드 웨빙 저기가 있는 부분을 그냥 출입구라고 생각하고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제가 부자재 이런 거 꼼꼼하게 다 살펴봤는데 다 품질 좋은 거 사용을 했고, 아쉬운 점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얘는 윈도우예요. 안에 메쉬가 들어있고 문을 열 수 있는 윈도우 여기 하나 쳐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 정도 열어놨잖아요. 중간에 지퍼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걸 개방을 하면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말아서 올려도 되고 열 수도 있는데, 기둥에 버클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저기를 푸는 거는 좀 귀찮아서 중간만 말아 올려가지고 양쪽 끝으로 카라빈으로 그냥 묶어놨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요 지퍼가요, 여닫을 때 씹힘 현상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퍼를 쭉 이렇게 열어야지 잘 열린다. 요거 아닙니다. 저 이렇게 했어요. 중간으로 이렇게 지퍼 받치고 잡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찝힘 현상을 조금 줄일 수 있었는데, 여기 찝힘 현상이 살짝 있습니다. 이게 왜 찝힘 현상이 있느냐, 바깥에 나오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빗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덮개가 하나 있죠. 덮개가 있어요. 근데 요거 있죠. 요거 말고 이 안쪽에도 덮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얘가 씹힘 현상을 발생시켜요. 지퍼를 쭉 올리다 보면 여기에 물려버립니다. 요게 여닫을 때 조금 불편했어요. 이거는 타프의 불편함이 아니라 여기 윈도우 패널 자체의 어떤, 제가 봤을 때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봐집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제품 리뷰를 하다 보면요, 단점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호불호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점들은 개선이 되면 진짜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더 많이 있거든요. 2박 3일 동안 여기 캔빌에서 나온 사각 에어를 쓰면서 아이디어는 아니지,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옵션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제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요, 이 사이드월에 대한 개선이에요. 개선. 아무래도 겨울, 물론 사계절을 다 쓸 수 있도록 고안을 해서 만든 제품이기는 한데, 이건 누가 뭐래도 아마 똑같이 생각할걸요. 한번 이 사이드 패널을 달아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거 귀찮네, 그러면 그냥 차라리 폴대를 치지 굳이 에어까지 왜 이렇게 하고 나머지 귀찮은 짓을 더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그런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그 노스피크에서 에어텐트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선구자잖아요. 노스피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에어 리빙쉘 중에서 모든 폴대에 다 에어가 들어가는 버전이 있는데 일부 폴대만 에어빔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폴대를 끼워줘야 되는 게 있었어요. 하이브리드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굳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폴대를 끼우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에어빔 방식을 쓰는데 왜 에어빔 방식을 넣어놓고 폴대까지 끼워야 되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인가? 어차피 무거운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소비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타프 마찬가지거든요. 타프는 옛날부터 타프 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갓 에어의 어떤 본질은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천천히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중이라서 말이 좀 느려요. 아주 무더운 여름날 땡볕에서 빨리 타프를 치고 싶은데 처음 가는 캠핑장이라서 그 바닥 상황도 잘 모르고 팩다운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 타프를 잘 못 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숙련도에 따라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빨리 타프를 치자라는 개념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얘 말고 그냥 사갓이 출시되었을 때는 얘 자바라 방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이잖아요. 그거는 누가 봐도 그냥 잡아당겨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 부피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나는 팩다운하기 싫어, 폴대 세우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되게 편안하게 사용을 해요. 그리고 콜맨이라든지 이런 데서 옛날부터 나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브랜드에서 출시됐을 때 또 반갑게 생각을 하고 구매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결국은 철제라, 펼쳐서 지붕이 있는 형태죠. 자, 사가데어가 그게 없어진 겁니다. 자바라식의 철제 부분이 없어진 건데 부피는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기존의 사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느낌은 커다란 골프백 하나를 싣고 다니는 느낌이었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무게도 많이 나가고 부피도 커. 그러니까 이 캠핑을 다니는 사람들이 좀 버거워하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죠. 우리 옥타곤 같은 그런 펼침식 텐트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데어는 무게는 한 15kg 정도, 아마 조금 더 나가나? 하여튼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손으로 들었을 때도 남자가 들 수 있을 만큼 별로 안 무겁거든요. 이 월을 제외하고 본품만 쳤을 때는. 그러면 얘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타프 치기 싫으니까, 그리고 그 잡아당기는 스타일의 자바라 스타일의 타프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게 싫으니까 이걸로 이제 넘어가겠다, 아니면 새로 사야지라고 생각을 할 건데, 팩다운하고 바람을 내어서 올리는 것까지는 굉장히 쉽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 사이드월을 치면서부터 이제 좀 귀차니즘, 좀 피곤함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제품 자체는 문제가 없어. 근데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를 나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름에는 단순히 그냥 위에서 비라든지 아니면 햇볕만 막아주는 용도로 타프를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타프쉘이란 것도 등장을 하고 요즘은 지퍼식으로 타프쉘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 귀찮아. 제가 다 써봤는데 다 귀찮아요. 일단 귀찮아. 그 다음부터 잘 안 쓰게 돼요. 그러면 모기는 어떻게 막을 건데 이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리빙쉘을 써본 사람들이면 알겠지만 리빙쉘 안에 이너 텐트를 따로 넣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 리빙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너, 그 거리식 이너 텐트를 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거리식 이너 텐트가요, 별로 안 불편해요. 생각보다. 그냥 고리에 툭툭툭 걸면 끝나거든요. 끄트머리 잡아당겨서 고정시켜주고. 근데 얘가 내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장 부분에 지금 버클 스트랩이 하나 있어. 그러면 저기에 뭔가를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부분에다가 천장을 하나 걸어요. 뭐 카라비너로 걸든 뭘 걸어. 그런 다음에 모서리가 또 4개가 있잖아요. 그럼 저기다가 또 뭘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싸리 밑바닥이 뚫려 있는, 그리고 밑에 무게추 같은 게 좀 들어있는, 우리 집에서 옛날에 쓸 때 침대 말고 방 전체를 커버하는 모기장이 있죠. 그 모기장을 여기다가 그냥 설치를 하면 되거든요. 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흐느적거리게 쳐지지도 않을 거예요. 아랫부분에도 보면
팩다운을 할 수 있는 그 디링도 있고 뭔가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서리 부분에 걸어주고 아랫부분에 걸어주면 이렇게 팽팽하게 조절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딱 이 4x4 혹은 이 폴대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치는 거니까 4x4보다 좀 작아도 돼요. 지퍼에 출입문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모기를 막을 수가 있어요. 하고 일체형이잖아요. 천장에 걸어버리고 내 모서리에 걸고 바닥에 걸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만 걸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리빙쉘 안에 이너 텐트 거는 거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일일이 이 패널 하나를 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모기장, 네모난 모기장 자체가 그냥 턱 하고 있으면 저는 저런 메쉬를 따로따로 다는 것보다 그걸 그냥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번 영상 굉장히 길 것 같은데 그냥 리뷰뿐만 아니라 장단점도 얘기하고 또 그 장단점 중에서 단점에 대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 보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저께 정말 이제 골똘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좋은데 이 에어 사갓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금방 피칭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캔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손잡이가 있거든요. 손잡이가 이렇게 나오게끔 들어주면 됩니다.